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9일 토요일 아침 10시 2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영상 녹화 쉬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도 하락 마감했고요. 좀 부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주일 동안 기다리던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에 부합했어요. 예상에 부합했다라는 거는 일단은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소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단 하락 마감을 한 겁니다. 어떤 하락의 핑계를 좀 찾아보자면은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 어젯밤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여기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이 시카고 PMI하고 미시간 지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숫자로요. 시카고 PMI가 특히 대표적이었는데 39.7이 예상이었는데 47.4가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그죠? 예상을 크게 상회한 거라서 이런 점은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그죠? 그런 잔잔한 우려를 낳게 할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해서 금리가 올라가서 그래서 주식시장이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저렇게 부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페드와치 같은 걸 보시면은 어젯밤 시카고 PMI가 그렇게 나오고 미시간 지표가 그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진 않았어요. 어젯밤에 시카고 지표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잔잔하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낮아지지 않을까, 잔잔한 막연한 그런 우려를 낳는 정도의 지표이지, 실제로 시카고 PMI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잔잔한 우려 정도를 낳는 그런 지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어쨌든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예상에 그 예상보다 좀 훨씬 낮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주요 물가 지표는 예상을 부합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연내 2회 금리 인하 기대감을 여전히 시장은 고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사실 시카고 PMI가 저렇게 나오고 그 미시간 지표가 이렇게 나오고 해서 금리가 올라가지고 주식시장이 흔들렸을 수 있다라고 설명은 드리는데, 이런 설명은 조금 설명력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논리는 조금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던 거는 그냥 IT 빅테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일단 보는 게 훨씬 더 나은 설명인 것 같고요. 설명력도 높고, 유럽 증시가 부진을 했던 거는 유럽 증시, 그죠? 유럽 증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거는 그냥 이제 프랑스 전국 불안 이슈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나은 설명일 것 같습니다. 물가 지표가 어쩌고 저쩌고 돼서 시카고 PMI가 어쩌게 저쩌게 돼서 금리나 기대감이 어떻게 돼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됐다라는 설명보다는요, 요즘은 그냥 다른 이슈를 찾아서 설명을 갖다 붙이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저 아시다시피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대선 토론했는데 바이든이 참패를 했다라고 모두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6월 30일이 그 프랑스 조기 총선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발 전국 불안의 어떤 그런 불확실성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프랑스가 어젯밤에 유럽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어젯밤에 프랑스와 독일의 그 금리 스프레드는 오히려 축소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프랑스와 독일의 금리 스프레드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젯밤 하루 살짝 빠졌지만은 하루 빠진 걸로는 의미가 없다. 일단 우상향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 내일입니다. 내일 1차 선거가 있고, 또 7월 7일인가 또 한 번 더 선거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거들을 불확실성으로 가지고 있다. 이게 어떤 변수죠. 그래서 하여튼 이 6월 30일 내일 선거를 앞두고 주식시장이 조금 불안해서 유럽 증시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것들 좀 다 봤고요. 나머지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봤던 내용들이고, 참고로 나이키가 20% 급락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나이키가 실적 충격 20% 급락, 23년 내 최악의 하루라고 그러는데, 요즘 이 나이키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나이키뿐만이 아니고, 이거 지금 보시는 차트는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도 비실비실, 그리고 맥도날드도 비실비실합니다. 맥도날드도, 그죠? 그래도 맥도날드는 좀 잘 버티지만 비실비실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런 기업들, 나이키도 말씀드렸다시피 20% 급락했다 그랬죠. 지금 이건 나이키인데 나이키가 급락을 했죠.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전부 다 지금 보여드린 이런 회사들은 직접적으로 소매 판매를 하는 회사들이죠. 소매 판매. 미국 소비자들이 직접 소비를 지출을 하는 그런 회사들인데, 얘네들이 전부 다 주가가 안 좋긴 합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의 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매 판매가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를
보여주는 이런 지표인 것 같아요.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요. 아시다시피 뭐 미국 소비자들의 뭐 초과 저축이 고갈이 됐다니, 요즘에 뭐 미국 소비자들이 어렵다니, 그런 이야기들을 좀씩 들리긴 하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회사 주가로 나타나는 것 같긴 한데,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찔끔찔끔 잡히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인플레이션이 파월의장이 잘하고 뭐 금리가 높아서 뭐 잡히는 거고 뭐 어쨌든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미국 경제가 미국 소비가 부진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뭐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지표들이 한 번씩 튀어나와서 시장을 놀래키긴 합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튼튼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좀 소매 판매라든가 둔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일단 쭉 다 살펴봤고요. 기술적인 이야기들 이제 좀 해보자면은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죠? 러셀 지수는 이걸로 좀 먼저 볼게요. 러셀 지수는 상승했고 미국 양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수 절반, 하락 종목수 절반. 어젯밤 양대 지수 하락한 거에 비하면은 시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죠. 그다지 상승 종목수 절반, 하락 종목수 절반, 러셀 지수 상승까지 했으니까 분위기가 별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지도를 봐도 초록색 불이 제법 눈에 많이 띄기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일주일 내내 말씀드리고, 아마 이번 주 목요일쯤부터 말씀드리긴 한 건데, AI 쏠림, 나머지 종목들 소외라는 흐름대로 가고 있을 때, 지금 이런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AI 쏠림이 엄청나게 강해갖고 계속해서 AI만 오르고 나머지 친구들 소외되면서 계속 부진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쯤부터인가 해서 이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해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젯밤에도 또 다시 전환될 만한 이 약간의 조짐이 또 한 번 더 보이긴 한 겁니다. 소외됐던 친구들의 볕들 날이 오나 보다. 쥐구멍에 볕들 날이 온다. 그런 조짐이 한 번 정도 더 보인 겁니다. 한 번 정도. AI 부진하네. 나스닥 부진하네. 소외됐던 친구들 잘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조짐이 한 번 더 보인 겁니다. 이번 주에 이런 움직임들은 조금 의미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항상 AI만 잘 나가고 나머지 친구도 소외됐는데, AI의 쏠림이 확실히 둔화가 된 게 이번 주입니다. 다른 친구들 쥐구멍에 볕이 든 게 이번 주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흐름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젯밤에 엔비디아가 하락하고 이렇긴 했지만, 여기 있는 나머지 친구들은 여기 지금 보이시죠? 노란색으로 불 들어온 거. 노란색으로 불 들어온 공간이 전부 다 반도체예요. 얘네가 죽어야지 이제 아마 죽는 걸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만 빨간불 희미하게 들어왔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진한 초록색이죠. 1%, 2% 가까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반도체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긴 좀 뭐하고, 그죠? 아직 AI가 죽었다라고 하기는 뭐합니다. 당연히 그 AI가 추세적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AI가 여기서 죽어봐야 가격 조정일 뿐인 거고, 어쨌든 그래서 AI가 아직 죽지는 않았고요. 그죠? 아직도 굳건히 잘 버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소외됐던 친구들이 살아나고 싶으면은 얘네는 이제 찔찔찔 빠지고 있었으니까 위쪽에 저항이나 추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극복을 해야지 이걸 극복을 하는 건데, 아직 극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AI 쏠림이 좀 완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추세, AI 쏠림, 이런 추세가 바뀌어서 드디어 이제 쥐구멍에 벼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긴 한데, 아직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은 AI 쏠림 유효, 아직은 나머지 친구들 소외되는 거 유효하단 말입니다. 아직까진 기존 추세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근데 분명히 이제 이번 주 후반에 분명히 이런 변화의 조짐들이 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슬슬 기대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AI의 쏠림이 이제 거의 끝이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AI의 쏠림이 뭐 거의 끝자락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 이런 기대, 아직 끝난 건 아니고 AI 쏠림이 끝났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정도는 가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AI의 쏠림이 이제 끝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나 AI 숏 배팅한다. 엔비디아도 숏 배팅하고, 반도체 지수도 숏 배팅하고, 나스닥, 니네 특히 죽어서 나스닥도 숏 배팅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직까지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 말씀드렸는데, 거의 끝나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오버슈팅, 대폭등, AI 쏠림 나타났었잖아요. AI의 쏠림을 끝내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쏠림이 나타나야 이게 끝날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쏠렸기 때문에 조용히 이제 쏠림이 해소될 수 있겠지만은 조용히 해소되는 게 아니고 요란하게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에 엄청난 쏠림을 더 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다음 주 엔비디아의 뭐 몇십 프로 폭등, 물론 뭐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도 염두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야 이제 AI 쏠림이 거의 끝나고 러셀 지수에 뭐 그저 쥐구멍에 볕들 날이 오는 것 같으니까 그럼 이제 나는 러셀 지수 매수를 베팅하고 AI를 숏 베팅한다, 나스닥 숏 베팅한다. 당장은 지금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뭐죠? 지금 당장은 지금 아직까지 AI 쏠림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점이라는 거고,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AI의 쏠림이 마지막으로 극대화되면서 이 흐름이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지금 이 쏠림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건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욱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제가 요즘 코스피나 하이닉스 보면서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코스피 요즘에 굉장히 강하죠. 하이닉스도 굉장히 강합니다. 얘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대폭등할 수 있다. 얘네가 대폭등 그러면서 기술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고 5일선 이렇게 살짝 조정이 나왔고 상승 목표치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지금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죠. 얘네도 급등 폭등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AI 얘네 쏠림도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AI의 쏠림이 나타나면은 그럼 또 러셀 지수는 대폭등 그럼 AI 쏠림이 엄청나게 심화되면은 러셀 지수는 또 대폭 나가는 거 아니냐? 이것도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냥 일단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러셀 지수는 또 그때 가봐야 또 아는 거죠. 그죠? AI가 오르니까 다 같이 폭등하니까 얘네도 뭐 폭등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될지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때 가봐서 일단은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거고,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은 어쨌든 그냥 객관적으로 딱 그것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AI의 쏠림이 좀 약화가 되고 있고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가고 있으니까 AI의 쏠림이 후반전으로 온 것이 아니냐, 거의 끝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 정도, 여기까지만 딱 거기까지만 딱 건조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그죠? AI가 막 빠지니까 이제 AI 숏배팅 거기까지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면은 그거는 이제 조금 사족을 붙이는 것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끝자락에 와간다, 그 정도 생각까지만 딱 하면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고, 기술적인 이야기들 조금 풀어나가자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S&P 나스닥 하락 마감해서 음봉이 이렇게 나왔지만은 워낙 혼조한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 다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좀 하락 마감을 하긴 했고요. 러셀 지수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소외가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나스닥하고 S&P하고 러셀 지수를 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도체 지수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도체 지수입니다. 이게 반도체 지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반도체 지수는 아니고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근데 또 같겠죠. 어젯밤 보시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하면서 이 위로 훅 올랐다 빠졌습니다. 보이시죠? 훅 올랐다 빠졌어요. 긴 윗꼬리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저기 반도체 지수가요. 자, 윗꼬리가 길게 달렸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반도체 지수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젯밤 이 윗꼬리의 의미는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윗꼬리가 나온 거지, 이거는 의미 있는 매도세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의미 있는 매도세가 나오려면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하락 마감을 하거나 그런 게 이제 의미 있는 매도세지, 이건 분명히 상승 마감한 거고 5일선을 돌파한 척 한 거고 21선을 돌파한 척 한 겁니다. 그죠? 물론 윗꼬리는 길지만은, 그래서 매도세가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은, 분명히 위로 가는 게 세냐 아래로 가는 게 세냐, 매수세가 세냐 매도세가 세냐 물어보면 이건 매수세가 센 겁니다. 그죠? 그 때문에 일단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고, 이런 것만 봐도 그죠? AI가 아직 다 죽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아직 다 죽지는 않았고, 그래서 아직 쏠림이 조금은 좀 쏠림이 아직 조금은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어제 윗골이나 이번 주에 나왔던 이런 음봉들을 살펴보면은 어쨌든 그렇게 이 쏠림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조정을 멋지게 좀 잘 끝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시 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죠? 만약 얘네가 맘먹고 오르면 또 굉장히 또 많이 오를 수도 있긴 있을 겁니다.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 반도체 지수가 하루에 막 3%씩 움직이는 게 기본입니다. 요즘에 기본이기 때문에 어젯밤에도 3% 올랐다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기로 마음먹으면 또 굉장히 또 크게 오를 수도 있어서 좀 이런 점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반도체 지수 아직 살아있다라는 걸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거고, 이 러셀 지수는 물론 이제 여기 선물 지수에서 보면은 좀 강해 보이긴 하는데, 여기 현물 지수로 좀 보여드릴게요. 현물 지수로 보면은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좀 저항을 의식했습니다. 어젯밤에 장 초반에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갭상승 출발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얘도 장 초반 이 추세가 좀 안 좋던 종목인데 너무 큰 갭상승을 하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온 건데, 얘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이 좀 더 유리하긴 한 건데, 지난번 이런 어떤 하락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직 완벽하게 좀 깔끔하게 극복해냈다라고 하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하락을 하면서 오랜 하락을 하면서 위쪽에 누적된 저항들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아직까지는 러셀 지수가 쥐구멍에 볕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근데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단기적으로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은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눌림시 매수 하면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정석적인 전략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에 저항, 매물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솔직히 뭐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대안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죠? 예, 아직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들이 좀 더 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이고, 좀 전에 러셀 지수 이런 친구들은 이제 좀 단기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조금 좀 힘이 좀 덜한 상태라서 아직까진 AI 쏠림이 유효하다라고 일단 말씀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러셀 지수 살아나는 저런 모습이나 반도체 지수가 어쨌든 뭐 지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게 일단 AI 쏠림이 이제 얼추 끝나간다라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요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어젯밤에 가야 될 때 못 간 겁니다. 결과적으로 황 사장님이 주식 한번 팔았었죠. 그 소식 때문에 상방을 제한하면서 조금 더 지금 조정이 이어지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긴 있는데, 이 정도는 얼마든지 극복은 가능하긴 합니다. 그죠? 이 지금 엔비디아 차트하고 좀 전에 반도체 지수하고 비슷했죠. 반도체 지수는 아까 어땠죠? 반도체 지수는 21선과 5일선을 위쪽으로 넘어서서 돌파 안착하는 모습과 긴 윗꼬리와 양봉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엔비디아는 확실히 조금 약하네요. 그죠?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AI의 쏠림이 아직까지 계속 지속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쏠림이 조금 약해지고 있다. 이거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분명히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는 전반적으로 아직 좀 좋긴 한 거예요. 뭐 어젯밤에 나스닥이 좀 빠지고 S&P가 뭐 좀 빠지고 그랬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도세 이런 건 좀 나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 굉장히 불안한 신호이긴 합니다. S&P 지수는 특히 지난 일주일 넘게 변동성을 죽여버리면서 한 일주일 넘게 이 좁은 구간에서 힘을 모았는데요. 이 갈수록 여기서 힘을 모으면은 이제 폭락의 그런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가스통에 가스 압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뭐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어딘가로 이제 한번 터져 나오면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의 변동성이 확 터져 나올 수 있어서 이런 점들은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근데 아직까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S&P, 나스닥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굉장히 지금 이 혼조한 구간을 일주일 동안 옆으로 벨벨벨 기고 있는데 의미 있는 매도세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이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저런 하락이 나오고 그러니까 야 이거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근데 사실 저렇게 음봉 나왔다고 저게 의미 있는 매도세라고 하기는 좀 이제 좀 부담스럽긴 한 거죠. 그죠? 뭐 확실하게 뭐 엄청난 장대 음봉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어쨌든 종목들이 강해서 이런 모습은 그냥 사실 상승 중 기간 조정 정도로 보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상승 중 기간 조정에 불과하고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는데 조정이 이것까지밖에 안 나오고 옆으로 버티면 뭐죠? 기간 조정이죠. 기간 조정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다?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강하다. 또 올라가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나 뭐 코스피나 뭐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어떤 이런 마지막
마지막 뭔가 한 방 빵 뽑아낼 수 있는 이런 걸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들 좀 주의해야 된다.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한번 빵 터트릴 준비가 된 건데, 근데 이제 봐야죠, 그죠? 기술적으로 준비해놓고 안 터트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그런 생각은 해놔야 된다고요. 기술적으로는 시장이 지금 매수세가 많이 누적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얼추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하이닉스 코스피도 똑같다고요. 코스피도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누적됐습니다. 약간 뭐 S&P보다는 조금 더 차트가 좀 진폭이 클지 몰라도 분명히 S&P와 나스닥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하이닉스는 더합니다. 하이닉스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충분히 급등 폭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좀 다 드려봤고요. 어젯밤 변동성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상승 마감을 했지만 이거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해서 변동성이 올라간다에다 베팅을 하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변동성은 이미 좀 살아나야 될 때를 이미 좀 때를 좀 많이 놓쳐가지고 아직까지 뭐 한참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게 뭐 변동성 지수 뭐 추종하는 그런 거라 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보시다시피 이번에 상승해야 될 때를 놓쳤기 때문에 벌써 이평선들이 아래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고 이미 힘이 좀 많이 아래쪽으로 쏠려가지고 일단 양봉 하나가 나오긴 했지만 이건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일단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빅스가 여기서 일단 물론 올라갈 만한 조건이긴 합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급등 폭등, S&P가 에너지가 많이 쏠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어. 그렇게 보는 건 맞긴 맞는데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변동성 지수가 안 움직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변동성 지수들이 아직은 의미 있게 막 살아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계속 죽어 내려가는 모습이라 빅스는 어쨌든 한동안 뭐 별로 쳐다볼 생각은 일단 없고 일단 그래서 가볍게 일단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좀 몇 가지만 보자면은, 달러는 어젯밤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동안 많이 올라서 그런 거 일단 뭐 왔다 갔다 했고, 뭐 물가가 예상에 부합했으니까 조금 떨어졌다가 시카고 PMI가 높게 나오니까 조금 올라갔다가 그래 요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뭐 찔끔 올라서 80몇 원대에 와 있고요. 하여튼 뭐 그런 모습들. 달러에는 뭐 특별한 변화는 없었던 것 같고, 금리가 크게 올랐죠. 10년물 금리입니다. 금리가 크게 올랐어요. 금리가 오르는 거는 그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재정 적자를 암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좀 많이 했겠죠. 그래서 오른 것도 있고 PMI가 높게 나온 것도 있고 투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죠? 투기적인 요인, 오랫동안 하방 경직성을 보였고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했으니 위로 올라간다. 그런 것까지 작용을 했을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혼조한 구간이다. 그래서 베팅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요. 이 위쪽으로 저항, 아래쪽으로 지지력,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경제 상황 그죠? 대규모 채권 발행하고 있고 한편으로 금리나 기대감도 있으니 이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는 겁니다. 답답한 구간 안에서 얘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 정도 올라오는 거는 주식시장에선 별 신경 안 쓸 가능성 높습니다. 얘가 뭐 갑자기 확 올라가고 5% 부근으로 확 근접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주식시장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은 그건 아니죠. 지금은 답답한 구간 안에서 한번 찔끔 올라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고 금리나 기대감이 뭐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답답한 모습, 그죠? 독일 증시 답답한 모습인데 얘는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아직까지 뭐 약하고요. 프랑스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지지선 깼네요. 그렇다면 급락폭락 연속될 수도 있긴 있는데 일단은 그 주말에 있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월요일 날 움직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 독일 지수는 정말 강하긴 한 것 같아요. 독일 지수는 지금 보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지지력 테스트하러 가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었는데 지지력 테스트가 아니고 오히려 더 올라오고 있으면은 얘는 위기를 잘 극복하고 꾸역꾸역 더 위로 올라오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독일은 강하고 뭐 프랑스는 뭐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고, 이런 걸 보면은 하여튼 주식시장의 낙관적인 분위기 자체는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을 일단 쭉 다 살펴봤습니다.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지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어떤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그때 그걸 좀 찾아놓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심화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찔끔찔끔 더 상승 압력을 받는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점들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골드라든가 뭐 구리라든가 뭐 그러니까 금이나 구리 같은 것들은 보시다시피 뭐 급락도 할 수 있는데 급락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 분위기는 아직까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얘네들이 급락을 하지 않고 그냥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구리 가격도 정말 찔끔찔끔, 그죠? 찔끔찔끔 빠지지 않습니까? 거의 변동성이 없죠. 금값도 한번 푹 빠질 수 있었는데 또 버티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소 좀 이런 좀 애매한 뭐 그런 상황이 좀 지속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음 주는 제 생각에 이 AI 친구들 쏠림이 아직까지 극복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 마지막으로 더 쏠릴 가능성 같은 것도 조금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들은 아직 그죠? 아닌 것 같다라 뭐 일단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란 그런 이야기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월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잘 보내세요.